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입니다. 바로 갈게요. 일반 사항들 빠르게 살펴볼게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고요. 단원구 원곡동 830번지 일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최고 38층. 높습니다. 10개 동에 총 1714세대예요. 그 중에 일반 공급이 588세대입니다. 조합원분들이 상당히 많았나 봅니다. 4구부터 8사까지 쭉 있네요. 입지 환경 살펴볼게요. 안산역과 초지역 사이에 있네요.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일반 지도에다가 이렇게 엎어봤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고요. 여기가 안산역, 초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역까지는 한 600m 정도 돼 보이고요. 초지역까지는 한 800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주변을 크게 보면 언뜻 봐도 굉장히 녹지율이 높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 이렇게 공원들로 꾸며져 있어요. 역시 지자체 중 녹지율이 높은 지자체다 보니까 여기서도 딱 드러납니다. 지도에서도. 남측으로는 이렇게 공단이 크게 위치되어 있고요. 이 동산로를 기점으로 해서 크게 이렇게 생활권이 나눌 것 같아요. 이쪽도 당연히 생활권이 나뉘겠죠.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여기 안산역, 초지역이 이렇게 있고요. 초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는 구도입니다. 주변으로 안산 원곡 초등학교 있고요. 안산 서초등학교, 원곡 중학교, 원일 초등학교 이렇게 있네요. 좌측으로는 안산 다문화 거리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중앙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중앙대로에서의 소음이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면이 다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입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안산역과 초지역이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배치 한번 살펴볼게요. 배치가 이렇게 옆으로 확 눕혀놔서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렇게 배치도를 도면을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쪽이 북쪽으로 해야 우리가 이제 일반 지도에서 늘 봐오던 그 위치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로로 눕혀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제 전면도로, 중앙대로가 바로 이제 오른쪽 이게 이제 전면도로고요. 가장 큰 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이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치 컨셉은 이 밑에 부분에 이 탑상형을 배치하고 위에 부분에 두 동을 이렇게 기역자 탑상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판상형으로 나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갈하고 깔끔하네요.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녹지가 많다 보니 그런 도시의 맥락을 그대로 끌고 왔나요? 이 그린필드라고 돼서 굉장히 큰 녹지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굉장히 수공간 모두의 정원에서 상당히 괜찮게 조경 공간을 꾸며놨네요. 출입은 위쪽에서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네요. 위쪽이 주출입구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데크 진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진입이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요만큼의 단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더 높은 거죠. 이쪽 땅이. 그래서 차량이 램프를 타지 않고 바로 진입을 합니다. 차량 진출입은 상당히 편하죠. 근데 부출입구에서 보면 들어와서 램프를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쪽 부분이 한 8m 정도 그 이상이 좀 높고 이렇게 해서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8m 정도가 되니까 이 데크를 두 개의 판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밝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현재 주출입구 높이보다 한 8m 정도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좀 어두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그 주출입구보다 한 4m 정도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판으로 데크를 구성을 했어요. 제가 왜 이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냐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 땅에서 이쪽이 높고 이렇게 낮아지는 이 경사가 있는 땅에서 이쪽에 4m가 높고 이쪽에 8m가 높고 이렇게 2단으로 데크를 풀면 보행 동선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이 초지역 방향이고요. 이쪽이 안산역 방향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행 동선들은 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쪽에 안산역으로 이동하는 동선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쪽으로 해서 오신 분들은 공원 연결로를 따라서 쭉 4m를 올라와서 이 앞에 있는 동들, 이 108동, 109동, 110동 이렇게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하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플러스 8m 이 밝은 녹색으로 돼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쭉 따라 올라와서 바로 부출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 플러스 8m 밝은 녹색 판으로 올라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쪽 초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약에 109동이나 108동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보행동선이 없어요. 그러면 쭉 올라왔다가 여기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크기로 봐서는 뭐 승강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요걸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108동에 사시는 분들은 쭉 와서 요 램프를 타고 올라와 갖고 이쪽 108동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우리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동선은 항상 최단거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쪽 부분에 보행 출입을 하나 좀 더 쓰면 어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크로 돼 있으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107동, 106동 요 앞에 있는 동들은 사실 1층이라고 해도 플러스 4m가 올라가서 1층이기 때문에 뭐 한 3층부터 시작하는 건 다름없죠. 이런 거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외부 공간을 살펴보니까 이 그린필드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있고 어린이집 이렇게 조닝을 해놔서 여기 공간이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은 수공간, 모두의 정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묶어놔서 여기 공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단지에서 그 이슈로 내놓고 있는 게 그리너리 라운지라고 그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크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배치도에서 엎어봤습니다. 보시는 이게 그리너리 라운지예요. 이 그리너리 라운지는 이 그린필드랑 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즉 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그리너리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선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뭐 요 밑에 판 이 밝은 색으로 돼 있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위에 판에 계신 분들은 쭉 따라와서 계단실을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서 들어오거나 이쪽에서 돌아서 가거나 이래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글쎄요. 뭐 이쪽 썬큰 공간이 있는데 썬큰 공간에 계단을 좀 하나 정도 더 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단지에서 가장 좋은 동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정갈하게 돼 있어서 배치가 크게 나쁜 동은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105동이나 108동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요? 105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108동 같은 경우에 좀 시끄럽겠지만 앞이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5동 같은 경우엔 그리너리 라운지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108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8동 같은 경우에는 뭐 초지역을 가든 안산역을 가든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 붙어 있죠. 그래서 108동 정도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네, 조합원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동호수 배치도 살짝 살펴볼게요. 뭐 워낙에 조합원분들이 많으셔갖고 보면 이제 좋은 타입을 다 갖고 가신 게 너무 많아요. 59 A 타입, 뭐 D 타입, 뭐 이런 거는 다 갖고 가셨어요. 보면 이제 101동에 이제 49 타입 좀 남아 있고 103동에 49 타입, 104동에 49 타입, 그리고 이제 B 타입 같은 59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문뜨문 계속 남아있네요. 59 B타입이 아마 그 탑상형 코너형일 거예요. 59 A타입, C타입, D타입은 판상형 구조인데 조합원분들이 다 갖고 가셨어요.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개 안 남았고요. 뭐 49 타입은 좀 많이 남았네요. 뭐 49 타입, 59 B 타입이 많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여기도 뭐 여지없이 치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뭐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몇 억짜리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뭐 인터넷상에 이렇게 치수가 가장 기본적인 스펙인 치수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뭐 개선될 때까지 계속 얘기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치수를 넣는 기준은 옆에 보이시는 이 자 두 칸이 1m고요. 그 현관 문의 폭이 1m, 욕실의 깊이를 1.5m 이 기준으로 잡아서 역산해서 제가 숫자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4구 타입이고요. 총 568세대 등 일반 분양이 427세대입니다. 조합원분들이 많이 안 갖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구 타입이 꽤 매력적인데 의외로 조합원들이 많이 안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그 배치에서 위치를 살펴봐도 그 다 위치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배치가 워낙에 균질해서 특히 나쁜 동은 없겠지만 보시면 그래도 꽤 괜찮아요. 뭐 이쪽 밑에 있는 탑상형들은 그냥 쭉 다 열려있는 위치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쪽 좀 시끄럽겠지만 여기도 탁 트여 있고요. 뭐 여기도 동간거리가 꽤 됩니다. 요동 정도가 좀 막혀 있는 정도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갖고 가셨어요.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오면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침실 3이 바로 앞에 있고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 공간 있고 침실 1, 2를 이렇게 위아래로 묶었네요.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 대피 공간이 있고 침실 1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돼 있네요. 세탁기가 이 정도에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침실 1의 폭이 3m, 깊이가 3m, 2의 깊이가 2.7m, 거실은 3.3이네요. 침실 3의 폭은 2.7, 깊이는 2.9, 주방 식당의 폭은 2.85입니다. 언뜻 봐도 상당히 구성이 알찹니다. 보통 이제 4구 타입 정도 되면 그 침실이 2개에 거실 주방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묶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방이 3개예요. 물론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평면인데 왜 이렇게 이제 조합원분들이 선택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5구 A, C, D 타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선택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평면의 특징이라면 일단 침실 1, 2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묶여 있는 2개를 그 옵션을 줬더라고요. 옵션 한번 잠깐 볼게요.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침실 1, 2를 통합해서 그 안방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을 제공했어요. 상당히 괜찮네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왜 대피 공간을 이쪽 주방 옆에 두고 실외기실, 세탁기를 요 침실 1 앞에다 뒀을까? 이거는 조금 글쎄요. 저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거 보이시나요? 저라면 이제 요쪽에 이제 주방 쪽에 공간을 조금 문을 좀 내서 여유를 갖고 가면 여기 이제 세탁기를 놓고 실외기를 이렇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실외기 이렇게 문을 넣고요. 아니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대피 공간을 여기다 둬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아까 이 옵션도 이쪽 주방 쪽에 수납을 좀 더 위로 붙여서 이쪽에 식탁을 넣을 때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통합을 했을 때 이 안방 공간에 이제 이런 옷장이나 수납도 더 풍부하게 갖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했나 좀 의아하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예. 이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5구 B타입이고요. 총 304세대 중 일반 분양이 127세대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탑상형 이면개방 구조에 위치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빠르게 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장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LDK 통합형으로 평면을 뽑았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발코니 2가 있고요. 여기에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여기 대피 공간이 있고요. 침실 1이 있고 발코니 1, 실외기실, 드레스룸,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네요. 글쎄요. 왜 여기에 실외기실을 넣고 여기에 대피 공간을 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2개를 바꾸면 안 됐었나요? 이거는 의아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이 3.3, 깊이가 10자 3m 딱 나오고요. 거실의 폭은 3.6, 깊이는 LDK 통합형답게 4.5. 침실 2는 2.7, 3은 2.4, 깊이는 3m 이렇게 나오네요. 치수는 뭐 일반적인 타입의 치수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이라고 하면 안방 공간에 조그맣게 드레스룸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5구 판상형 타입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판상형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특별한 매력적인 공간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나요? 다음은 7위 타입입니다. 총 216세대 중 일반 분양이 2세대입니다. 2세대 남았네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했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정도면 저층이라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소음이 저층이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양쪽에 신발장 수납장이 있고요. 공용 욕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침실 2와 3을 이렇게 묶어놨고요. 따라 들어오면 여기 팬트리 공간을 크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쯤에 아마 세탁기가 위치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에 드레스룸이 돼 있고 대피 공간이 여기 있네요.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침실 1에 안방의 폭이 3.4, 거실이 4.2, 침실 2가 2.7, 침실 3 2.7. 깊이는 3.2 맞췄고요. 주방 식당의 폭은 3.4입니다. 포베이답게 주방 식당의 폭은 여유가 있고요. 이 평면의 특징이라고 하면 현관 옆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크게 뒀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또 여기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안방 앞에 실외기실이 있고 뒤에 이렇게 대피 공간을 뒀을까요? 이것도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뭔가 이유가 있나요? 7위 타입 포베이. 딱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평면이네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시고 2세대밖에 안 남았지만 이 2세대도 아마 여기 1층일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3호 4호 라인 1층 이렇게 돼 있네요. 주방 식당 폭이 커서 식탁을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배치해도 되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84 타입이고요. 총 146세대 중 일반 분양이 32세대. 이것도 몇 개 안 남았네요. 위치 한번 볼게요. 105동, 108동. 예, 둘 다 괜찮은 동위치입니다.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좌우로 신발장 수납장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욕실, 공용 욕실 있고 침실 2, 3이 묶여 있네요. 여기 팬트리 공간 돼 있고요. 거실,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발코니가 있고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위치될 것 같아요.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방 공간이 있고 발코니 1, 실외기실, 드레스룸, 대피 공간,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이 3.6, 깊이가 3.7, 거실이 4.5, 침실 2가 2.7, 침실 3이 3.0, 깊이는 3.6, 주방 식당의 폭은 3.6 이렇게 돼 있네요. 글쎄요, 이게 보통은 이 침실 안방의 폭을 3.6으로 맞추면 이 드레스룸을 부족함 없이 꾸며야 맞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쪽에 이제 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장을 설치하면 물론 이제 침대를 이렇게 설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여닫이문인 이제 장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 이 침대 앞에 요 부분이 조금 간섭이 좀 생겨요. 좀 협소하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제 3.9로 맞추긴 하는데 깊이는 또 3.7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수를 좀 잘못 쟀는지 보통 이제 12자 3.6을 맞추긴 하는데 전체적인 요 안방 쪽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여기 안방 앞에 실외기실이 있고 뒤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이거 두 개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아니면 주방 식당을 좀 뒤집어서 이쪽에서 발코니 2에서 다 실외기실까지 좀 소화가 안 됐나요? 뒷부분이 정리가 안 됐나요? 왜냐면 이쪽에 대피 공간이 없으면 좀만 넓혀도 드레스룸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폭이 3.6이라도 장을 설치하지 않고 침대를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해도 되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분명히 이제 아파트의 꽃 84해배 꽤 신경을 썼을 건데 말이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요건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뭔가 이유가 있나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아쉬운 게 현관에 들어와서 양쪽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팬트리 공간을 좀 줄이더라도 한쪽은 이 깊이감 있는 이제 수납 공간을 해서 다양한 수납을 할 수 있게 현관 쪽에서 좀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84 포베이 굉장히 매력적인 평면임은 분명하고요. 아니 그리고 알파룸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쪽 주방 식당 공간이 여유롭지가 않은 걸까요? 요 깊이를 좀 너무 많이 준 거가 아닐까요? 보통 이제 3.5m를 좀 맞추고 이쪽도 이제 3.6으로 맞추고 전체적으로 주방 식당의 요 깊이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를 조금 줄여서 했으면 전체적인 폭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쭉 한번 살펴봤고요. 뭐 위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뭐 안산역, 초지역 둘 다 이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이 쭉 있었는데 2단 데크로 풀어서 공간들을 참 잘 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 그리너리 라운지를 집중해서 그린필드랑 엮은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뭐 일부 뭐 출입구, 보행 출입구 문제, 뭐 단위 세대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